먼저 제가 오늘 좀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 그거부터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동포사회에도 많이도 관심을 갖고 보셨고, 제가 엊그저께, SOS를 받았죠. 그 거의 80에 가까운 1945년도에 출생하신 분이신데, 한국에 오신 지가 18년이 됐고, 그리고 간병인으로 한 15년 넘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간병인을 하시다가 이 치매 환자를 돌보다가 어쨌든 좀 다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좀 겹쳤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게 지금 저 가리봉동에 저도 가보니까 완전히 그 쪽방에서 10년 가까이 넘게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수입 내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적도 아니니까 완전히 그 집세도 한 뭐 몇 달째 밀린 상태고, 먹을 것도 없어서 집주인이 조금 바꿔다 주면 그걸로 겨우 이렇게 생활을 했던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저한테 이분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아 오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저한테를 전화를 준 거예요. 도와달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채방을 갔죠. 엊그저께 채방을 가가지고 그분의 상황을 쭉 들어보고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보니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봐주셨고, 또 오늘은 왜 바빴냐면은 우리 이제 중국 동포 단체 온종 나눔 협회에서 이 방송을 보고 어제 저녁 때서부터 저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아침 11시서 모여가지고, 일단은 당장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 하니까, 저기도 없어. 뭐, 밥가마도 고장나고, 그래서 그것도 사가지고, 그리고 쌀도 한 포대, 사갖고 가고, 뭐, 식자재 사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끼니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다치셔서 한 번도 병원을 못 가신 거예요. 한 1년 전에 넘어진 건데.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지금 한 10개월치 정도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기 온종 나눔협회가 신세계병원이라고, 거기하고 또 이렇게 신세계 서울병원이라고 영등포역 앞에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었나 봐. 거기 원장님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서, 이분은 한번 좀 건강 상태라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자꾸 좀 나서서 돕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병원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기본적인 건강 검진도 받고, 그리고 약도 좀 필요한 대로도 처방받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79세, 1945년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약간 좀 불우한 인생을 사셨더라고. 여기서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는 2006년도에 60세 고령동포가 돼서 그때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가족하고는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와서 자기 절로 다시 한번 좀 돈도 벌고 이렇게 열심히 사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진도 보니까 아주 멋지셨어. 이렇게 저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신데, 어떤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봤대. 나 혼자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동파사에.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아주 새롭게 뭐랄까, 활기를 띠는, 웃음을 활기 띠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몇몇 뭐 동포 단체들도 좀 돕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부터 아까 여기 프로그램 준비할 때 한 5시까지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온종 나눔협회 사람들이 거기 뭐 조광호 회장서부터 거기 뭐 이사하고 사무장 뭐 4분이, 여성 2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저기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 가족처럼 이렇게 또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뭐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한 개 단체가 또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보니까 이 건강상도 잘 이렇게 드시기만 하면은 건강 회복되면은 다시 또 뭐 간병일을 하시면서 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 방송을 올리면서 이분에게 한국 이제는 국적 회복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1949년 10월 2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그렇잖아. 근데 이제는 한국 국적으로 회복이 되려면은 한국에 이 연고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연고자가 예,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후보증이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또 어릴 때 중국에서 태어나서 했지만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서부터 다 낳고 없어 고아로 자라가지고 예, 고아로 자라가지고 그런 게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국적 회복 나이상으로는 되는데 쉽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중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냐 중국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계속 한국에서 예?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중국 돌아가도 어렵죠, 지금 상황. 중국에 뭐 일가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근데 뭐 지금 중국은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 독거노인 시설을 있어서 뭐 좀 편의도 도모해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던데 어때요? 연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인지 따라서 많이 다르죠. 일반 연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돌아가도 생활은 안정되게 갈 수 땅 있고 조금 나오는 돈들이 있어요. 있긴. 그래요? 그래도 근연세 되면은 이게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이제 쉽지는 않고. 네. 근데 무위탁 노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돌보는 시설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있는데 이제 그래도 돈을 무료로 하는 데는 없으니까 없어요? 본인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죠. 예. 근데 뭐 싸게 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 돈이 나와야 그 싸더라도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요? 예, 예.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서 몇 분들이 이제 답글을 주는 거는 중국에 가도 무위탁 노인이면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먹고 생활할 데는 뭐 좀 저기 해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근데 결국은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분이 이제 치미자신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물론 이분은 보니까 좀 건강만 회복되면은 다시 이렇게 좀 간병인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자분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는 뭐 그러지 못하고 정말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은 한국에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도 중국으로 보내면은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국 쪽이 아마 좀 정확한 그 인포메이션이 필요할 거예요. 네, 네. 이게 시골에서 농사짓다 온 분인지 아니면 어느 뭐 무슨 그런 이제 중국은 사회기업이라 하는데 거기에 있던 분인지 아니면 무슨 공무원이든지 뭐 이제 그게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예. 근데 아마 돈이 그 해도 여로울 거예요. 네. 여기가 오히려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도 여기가 좀 더